제가 그 회의록을 좀 읽어봤어요. 소위원회. 근데 이제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법 말고 정말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법만 살인죄에 준하는 것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다른 법들과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급격하게 난다라는 얘기가 있고 양형위원회에서 조금 더 기준을 강화를 해서 절대 형량이 안 나도록 하면 집행유예 안 나올 수 있다. 안심해라. 이렇게 하고 넘긴 거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안 할 거라는데 진짜 겁니다. 진짜. 지금같이. 이게 얼마나 변호사들이 감형 받으려고 열심히 하겠어요. 그럼요. 지금으로서는 진짜 어떤 구멍이 너무 많아. 크게 있는 거죠. 네, 네이버의 DHKD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 이미 5년 이상인 법이 있었는데 살인죄와 형량이 동등하다는 이유에서 위헌 판결을 나서 법 폐기됐었어요. 그래서 3년 이상으로 만든 듯 형량의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는데 지나치게 형량이 적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좀 진짜 굉장히 좀 알고 계시는 네, 그러시네요.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민적 법 감정을 고려해서 좀 개정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좀 노력을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법조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양형위원회에서 심포지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주치감경에 대한 네, 맞아요. 그 심포지엄을 취재했던 김유대 기자를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래. 없잖아 지금. 아니 무슨 얘기 하나 했는데 나는 그 심포지엄에서 뭐 들었다는 줄 알았어. 그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한 거예요?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진짜 아니 서초동의 허리는 진짜 다르네요. 확실히 달라요. 심포지엄 같은 거는 후배 기자가 하는 거죠. 바닥에 안 앉거든 이 친구들은. 바닥에 절대 앉지 않아요. 청와대를 취재하는 심포지엄 내가 바닥에서 취재 안 해. 심포지엄 언제 가냐 이런 거죠. 아니, 어제 기사 중에 하나가 이 변호사가 3번이나 음주운전 했는데 맞아요. 예, 걔도 결국엔 벌금형 받아가지고 또 변호사 할 수 있게 된 뭐 이런 사례도 있고 200만 원 벌금 내고 그냥 다시 한다고. 3번 음주운전해서 3번째 사람을 치웠다고 들었어요. 3번째가 사람 다쳤죠 그것 때문에. 근데도 그런 사람은 정말 따끔하게 처벌을 해야 그런 이제 음주 사망 사고가 안 일어날 텐데. 그렇죠. 너무 솜방망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법조인들에 대한 이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그 저번에 그 심포지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본인이 가지 않은 심포지엄. 네네네. 네. 좀 김유대 기자가 취재한 걸 좀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범죄 일으키면 가중 처벌하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고 그리고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무기 지역을 이제 검찰이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주치감경으로 인해서 12년밖에 선고를 안 받았네요. 맞습니다. 네. 나오잖아 이제 곧. 그러니까 나오죠. 사실 조두순도 나오는데 음주운전을 살인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지금은. 그렇죠. 네.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금 구축되어 있는 우리 법 감정 내에서 법 테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과 법 감정이 지금 괴리가 굉장히 큰데 맞습니다. 이번 기회로 조금이라도 좀 다들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요번에 좀 더 울림이 왔던 게 뭐 친구분들의 엄청난 노력도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24살의 되게 꿈 많은 청년이 그냥 길 가다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정말로 그 비극적인 사고 자체가. 네. 되게 보면서 그냥 남의 일이 아닌 거 정말 그냥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민진 씨 얘기에 의하면 사실 그날 그 윤창호 씨가 친구들이랑 저녁에 이제 약속이 있다고 해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해서 민진 씨가 이제 재밌게 놀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데 한번 연락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일부러 안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사고 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주변 친구들이 후회를 많이 했대요. 내가 혹시 전화했더라면 1분이라도 늦게 이 친구가 나갔더라면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주변인들에게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오는 일이 정말 이 음주운전 사고여서 이런 너무나 가혹한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음주운전이 살인이다라는 게 그 친구들의 입장은 법적으로 이거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댓글러분들이 써주신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YHJU님이 술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사람 죽일 준비를 하고 차를 몰고 간다. 이게 깔렸는데 이게 어떻게 과실치사냐. 그러니까 살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LJKZ님께서도 술 처먹고 운전대 잡은 자체가 살인 미수다. 법관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고도 이해를 못하냐. 술 처먹고 총칼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정리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을 읽으니까 굉장히 시원하네요. 시원하다니까. 아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저도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고의로 칼을 든 사람이랑 다르다라고 이제 법을 공부한 법관 출신의 의원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서적인 인식과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의 인식이 굉장히 괴리가 있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법들이 참 부조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부조리한데 법관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치기 어려운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구멍을 찾는 게 이제 강병수 기자가 지난번에 말한 법 기술자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 법 구멍을 찾아가지고 이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게. 그런 게 이제 그분들의 일인데 이 칼을 든 강도를 만나는 확률하고 우리가 흔히 술을 먹고 흔히 운전하는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교통사고하고 피부에 와닿기는 사실 교통사고가 훨씬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훨씬 위험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더 빈번히 일어나고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이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성 기자가 말 잘했는데 그러니까 살인 계획, 그러니까 살의를 품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죽여야 할 살의가 대한민국의 시간당 벌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음주운전의 발생이 훨씬 더 많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확률이. 그러니까 더 살인죄 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좀 사실 우리가 뭐 범죄율을 낮추려면 그러니까 형벌만 세게 하면 안 된다. 뭐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음주운전이랑 좀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한두 잔 먹고 집에까지 난 갈 수 있다. 나의 운전에 대한 믿음. 강하죠. 정말 강하다. 강하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엔 경찰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믿음. 네. 희망. 그러니까 나 안 이제 취했어. 안 취했어.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이 정도인데도 중간중간에 음주로 인한 살인 사고 아니면 굉장히 이제 뭐 법관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음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이건 국민의 의식 자체가 정말 강하게 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의식을 바꿀 수 없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댓글 우리 김비치라 기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WJDA님이 자한당이 법사위를 맡고 있으니 서민 관련법이 이 모양인 거임. 자한당은 법 강화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음. 아니 자유한국당 이거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이거 강화하는데 좀 반대하는 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강화 법안은 윤창호법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대여섯 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있어요. 징역 형량은 전부 다 달랐지만 이 의원들이랑 제가 다 통화해봤는데 사실 본인이 발의를 했지만 2년 넘게 발의했지만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관심 있는 법안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홀순위로 밀렸다가.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법안 하다 보면 이게 또 밀리는 거예요. 뒤로 자꾸 민생 법안들이. 이번에 윤창호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음주와 관련된 모든 법안이 테이블로 올라왔거든요. 그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게 이제 동승자 처벌. 그거 논의하자고 자유한국당이. 네. 참 저도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정말 궁금해요. 야당을 떠나서 동승자 처벌 받아야 된다?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한 템포 늦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운전자가 술 먹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만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승자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를 정도로 자기가 취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속일 수도 있고 티가 안 나서 어쨌든 아니 같이 술 먹어서 한 잔이라도 먹으면 한 잔이라도 먹는 거 봤을 거 아니야. 못 볼 수도 있죠 뭐. 그게 문제예요. 같이 자리에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선배가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 기자가 그런 말한 이유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동승자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렇긴 하잖아요. 제가 근데 냄새 이게 맡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돼. 나는 같이 든 자리에 있다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차 뒷자리에 타서 피곤해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홍성희 기자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탔어요. 병수가 운전하는 거, 술을 마신 걸 알았는데 괜찮겠지 하고 탔어요. 근데 홍 기자는 경찰 앞에서
나 몰랐다. 나 다른 데서 왔는데 얘가 술을 먹었다고 인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맞아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승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놓고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았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소위에 들어있는 경찰 출신의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고충과 행정력으로 이걸 어떻게 다 할수 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정말 저희가 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긴 뭐 현실적으로 이게 불어서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불었는데 나오면 뭐 빼박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거기부터 또 수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약간 다르다. 이게 확실히 그 국민 감정과 어쨌든 처벌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명분화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다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스 속 시원하지. 근데 누가 그거를 수사를 다 해서 확인을 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역시도 우리가 되게 나쁜 법이라는 걸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네. 주저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승자 처벌 분야에 대한 거는 아직 논의가 끝난 건 아니고 경륜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겠네요, 진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야 이걸 어떻게 반대하냐라고 했지만 역시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겠죠. 해야 되는. 근데 이 경찰 출신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 후배들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형님 우리 하면 큰일 나. 우리 애들 지금 애들도 없는데 그거까지 하면 우리 큰일 나. 대법이 양형에 대해서 의견 내는 것처럼 경찰도 네. 비공식적으로 의견 낼 거예요. 전화할 것 같아. 그죠 후배들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경찰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사실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업무가 추가된다. 또 쉬운 문제는 아니네. 왜냐면 우리가 사건팀 있으면 알겠지만 모든이 터지면 일단 경찰이 대책을 내놓잖아. 그렇죠, 일단. 왜냐 안 내놓으면 욕먹어요. 경찰 뭐하냐. 아무튼 경찰 뭐하냐. 모든 일을 다 하거든. 지금 학교 보안관까지 하잖아. 경찰 뭐하냐. 학교 폭력까지 하잖아 지금은. 열심히 해요. 근데 더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강동석 기자 이제 교족에 많이 갈 텐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한당이 법사위를 맡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건 아니라는. 네, 아마 이 댓글 쓰신 분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출신의 여상규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댓글 쓰신 분처럼 예전에 이제 특히 이렇게 국민 여론이 강한 법안에 대해서 일부분 반대만 한다 그래도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국회에서는 그 입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현장을 저도 몇 번 목격을 하고 나니까 전체를 다 매도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역시 야당 출입하니까 야당 편을 드네요. 솔직히 그게 있더라고요. 야당 편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다. 솔직한 제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야당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아니라 보수 야당을 말합니다. 제가 출입하고 있는 당이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여당이나 정부를 강하게 질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 당의 파워를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홍성희 기자의 스탠스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야, 힘 세게 실어줬네. 한국당에. 좋았어. 곧 야당으로 영입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이거 좀 지워주세요. 참. 그러니까 곧 이제 뭐 21대 총선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뭐 진지하게 얘기해요. 야당에서 청년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기근이야 기근 청년 대표 비례대표 이런 거 생각 있어요? 궁금하긴 해요. 어쩔 때 제일 이해가 됐어요. 이건 진짜 딴 얘기 하지 마 갑자기. 어쩔 때 그래 이런 면이 있구나. 좀 놀랐던 모습 그런 모습이 있나요? 그러니까 편견과 야당 달리. 출마한 지 얼마 했어요 기본적으로? 저 이제 4월 그쵸. 말에 왔기 때문에 제일 친한 의원이 누구예요? 친한 의원, 가까운 의원. 가까운 의원. 어떤 친밀한 감정을 나눈다기보다 제가 매일 통화를 하고 예. 대변인이겠죠. 뭐. 이제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한국당의 김성태 유명하신 원내대표. 분. 네. 한번 모실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방송 출연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하시던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나오실 수도 있어요. 진짜. 네. 거기에 댓글 실컷 달아주세요. 진짜 대박이겠는데? 네이버의 2376님께서 이용주 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며 이따위로 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용주 의원이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게 어쨌든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104명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 제가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아시는 것처럼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고 이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이제 댓글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처럼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날 과연 이용주 의원은 어떤 표정일까 슬쩍 봤더니 아까 인터넷에 엄청 얘기가 많이 떠돌더라고요. 본회의장에 이용주 의원이 모든 의원들의 책상에 윤창호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배지와 이 글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자리마다 놓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독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제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저는 보면서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건 진짜 코미디죠, 코미디. 내가 봤을 때 이제 똘똘한 보좌관이 그렇죠. 뭔가 제안을 했겠죠. 요거 하셔야 된다. 영감님. 네, 영감님 요거 하셔야 된다. 정면 돌파하셔야 된다. 요런 컨셉으로 갑시다. 우리 요 컨셉이야. 왜냐면 전에도 막 문병 가고 그랬잖아요. 그랬어. 자기 사고 내고 나서 문병 가고 그리고 막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정치인들 진짜 어떻게 하면 살까? 그리고 결국 자기는 놓은 건 하나도 없어. 자기는 놓은 건 하나도 없어. 그렇죠. 당원권 3개월 정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관련 전과가 없다라고 해서 추가 조사도 안 하고 이제 벌금 액수가 확정이 된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범이니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이거는 진짜 그러려면 국회의원을 뭐하라는 건지. 200만 원 약식 기소니까 아예 재판에 안 넘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벌금 때리고 끝. 그러니까 검찰 출신 아닙니까? 이용주 의원? 출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법안을 낸 윤창호 씨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용주 의원이 음주를 한 거는 진짜 자신들을 기만했다고밖에 볼 진짜 수가 그거 없는 궁금했어요. 일이다. 진짜 그 친구들이 그거 봤을 때 진짜 왜냐면 막 찾아가서 해달라고 했을 때도 이용주 의원이 뭐 음주는 살인행위다 막 이러면서 그럼요. 네 블로그에 글도 쓰시고 발언을 되게 세게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죠. 그 이후에 음주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어떠셨대요? 그거 처음 접하셨을 때 친구분들은? 진짜 우리를 기만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그러니까 법안이 입법되기까지의 과정들에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의원의 이제 의식은 전혀 이 입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참 자체적으로 좀 벌을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에다만 맡기지 말고. 그리고 당원권 3개월 이제 금방 또 지나가면 또 국민들이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또 활동을 하실 텐데. 절대 이런 건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외의 댓글을 어떻게 우리 홍성희 기자가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까? 보배드림의 경차도 감지덕지님이 너무 슬프다. 0.01%당 벌금 1,000만 원씩 해봐라. 발견한 교통경찰 100만 원 포상. 음주운전 확 주고다. 오. 이거 윈윈인데? 이거 설득력 있는데? 이런 논의는 전혀 안 된 거죠? 윤창호 씨 사고 이후에 이제 길에서 저 차량 음주 같다라고 신고하는 건수가 확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포상 제도가 도입되면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한 차량 아니면은 또는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파파라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보상이죠. 진짜 왜 넛지라는 책도 있듯이 뭔가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고 유도하는 거, 좋은 행동을 유도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통과 안 되는 거는 왜?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겠지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거겠죠? 이거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참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고 이제 대전제잖아요. 대전제이기 때문에 과연 진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왜 음주운전하고 5천 그냥 내고 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겐 그게 어떤 압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마시면 그러니까 한 잔, 두 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꼭 불어야만 뭐 걸릴 것 같다 안 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충 감만 잡게 되면 맥주 한잔 하고 한 2시간 정도 깨 있다가 보면 괜찮겠다.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렇긴 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맥주 진짜 한 잔 먹고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 괜찮겠지. 커피 한 잔 마시고 꽤 많아. 그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적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죠.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술 먹을 때는 차라리 그냥 아예 안 갖고 나가 버리긴 하는데 이 사건이 좀 제일 던지는 메시지가 커야 되는 게 마시는 그러니까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되게 다 민감해져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말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말리는 거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네. 옆 사람이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과거에 진짜 음주운전자 많이 봤거든요. 저는요, 진짜로. 그래,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 너무 많이 네. 봤어. 괜찮다는 줄 알았어요. 전 많이 봤거든요. 홍성이는 자기 살 길을 다 만들고 말하는 애야. 띄엄띄엄 뭐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한 방에 다 보내버리는 많이 봤다. 누군지는 뭐 특정 안 했으니까. 정말 우리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진짜 할 말 많다. 김비치라가 요 이슈를 맡았던 거예요, 계속 팔로우를. 사실 이제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이 법안을 발의하러 온 날, 이게 좀 통과되도록 미진하나마 좀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제가 그 법안이 발의되기 전 발의된 날 지금까지 5번을 발제를 했는데 9시 뉴스에 딱 한 번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나머지 7시 뉴스 나갔던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제 9시 뉴스가 아닌 뉴스로 나갔어요. 물론 이제 가치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더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발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5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특종도 하지 않았지만 불러주셔서 나온 거는 정말 조금이나마 아까 홍성희 기자처럼 윤창호 법은 아는데 내용이 뭔지 좀 모르는 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오늘 우리 방송이 정말 이 친구분들에게 그리고 또 고 윤창호 씨에게도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KBS 기사에 댓글러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오늘도 그래도 난 사실 되게 짧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비치 기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 방송 함께했는데 어떻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땠어요? 야당 말진으로서 저에게 이런 총을 쏘신 김기화 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뭐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린다는 걸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한 것을 알겠고요. 근데 오늘 진짜 어느 단독이나 어느 특종보다 되게 그 뒷 이야기들도 더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선배한테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더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국회 기자 하면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기자들이 감시하는 사실 그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음주 관련 주치 관련 법안이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다른 중요한 법안들도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를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도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 이런 기레기들, 거지 같은 기사 쓰고 반성도 피드백도 안 하지. 뉴스 보도에 화나셨던 분들,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와 속마음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꼭 다뤄줬음 싶은 기사 혹은 오늘 저처럼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면 이메일 리플라이 kbs gmail.com에 메일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리플라이 kbs를 검색하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진짜 빨리 가. 그러시나. 진짜 그러시겠다. 우리 PD님이 굉장히 만족한 표정을 지금. 집행유예 이런 거 좀.